자기가 공부가 안 돼 있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못합니다. 그냥 물건 보고 어떤가요? 그냥 저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죠, 인생이. 저는 7살 아들 키우고 있는 경장희님 1기 오프라인 강좌 수강생입니다. 제가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이제 2년 전쯤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뒤로 책도 많이 읽고 오프라인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선뜻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부동산 급등기를 무주택자로 하고 잠시 엄청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해서 청약 공부를 해서 청약을 넣었는데 한 번에 됐고, 생각보다 빨리 되고 분양가도 좀 저렴해서 금액이 남은 거예요. 소액으로 좀 자산을 불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특별히 신혼부부 특공만 주택을,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공부했던 경매를 진짜 실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구독을 하고 있던 경장희님 1기 오프라인 강좌를 모집을 하고 있었고, 커리큘럼을 딱 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멘토가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실용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서, 경장희님 되게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분이 되게 이분은 가슴이 뜨거운 분이다. 그래서 남편한테 바로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 통보를 하다시피 하고, 약간 되려고 했었는지 그 수업 강의 시간이랑 제가 일하는 시간이랑 이런 것도 되게 잘 맞았고. 일단은 딱 미네님 처음 봤을 때 좀 달랐어요. 엄청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귀찮다는 게 아니라 사실 멘토라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을 귀찮게 해야 많이 얻어가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걸 그냥 듣고 하면 하고 말면 말자 이런 식인데, 미네님은 진짜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고, 내가 입찰할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내가 못 본 어떤 하자라든지 권리상 문제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막 물어보시면서 금방 되시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첫 낙찰 받으셨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잘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비단 경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투자로라도. 근데 제가 한번 주춤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년 뒤에 달라진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는 멈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무조건 낸다, 무조건 수익을 낸다. 낙찰 받고 나니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뭐 입지적인 거나 아니면 건물 자체의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고, 또 직접 시장에 참여하니까 변화나 이런 거에 조금 빠르게 알 수 있지 않나.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막 못 하시고 주저하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투자하려면 대출도 묶여 있고 하니까 투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대단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초보지만 일단 어쨌든 경험을 해봤으니까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까지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제 다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범위를 줄여서 집중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 하겠다는 일단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낙찰 물건이 물건 자체로도 다른 물건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아무래도 빌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는 거를 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했고, 그 다음 주변 환경, 학교 이런 거 먼저 보고, 잠깐 여기 마성역 근처네? 마성역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확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이제 말씀 나눴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세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좋은 물건을 보셨고, 저도 물건을 찾을 때 좋아진 데를 보면 이미 거기는 비싸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동네, 아직 좀 가격 반영이 덜 된데, 그런 관점에서 물건을 찾는데 딱 미네님이 찾은 게 단순히 호재가 있다, 호재가 있으면서도 가격 반영이 덜 됐다는 거. 여기는 아파트들은 다 가격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투자자들도 올라와서 매물도 안 보고 그냥 계약금을 보내서 계약을 하고, 근데 여기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빌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빌라 가격은 거의 그대로예요. 앞으로 아파트가 올라간 그 비율만큼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여지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미네님께도 단기에 팔지 마시고 마성역
신규역 GTX가 들어올 때까지, 개통이 될 때까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하철이 운행되기 시작하면 가격 반영이 또 있거든요. 너무 좋은 물건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현재 시점에서 물건 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호재가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됐는지 꼭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시고, 주변 빌라를 보신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됐고 빌라 시세는 또 어떤지 해서 비교를 해서 아파트는 올랐는데 빌라는 안 올랐어, 그러면은 저평가인 거죠. 다른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봤는데 경장희님 강의 차별점은 같이 이렇게 임장을 일단 해주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 좀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다른 오프라인 강의는 좀 수강료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왜냐면은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뭐 다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처럼 좀 시간이 없고 한 번에 모든 과정을 이렇게 훑고 싶다, 그런 분들 되게 추천하고, 임장을 직접 가가지고 해주시니까 빌라 임장 같은 경우도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없어졌고 빌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망설였던 부분이 되게 너무 막연해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빌라를 하게 됐고, 다른 성공하신 분들도 보면 다 빌라나 지방 아파트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건을 잘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경매라고 해서 되게 좀 기가 세고 이런 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경매로 낙찰받은 분 보면 온순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꼭 성격이 강하고 강제 집행을 하고 뭐 명도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경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부동산에 미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를 쭉 밀고 나가는 사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실증 내고 이런 사람은 경매로 성과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경매라는 게 단기간에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라, 끈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중도 하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낙찰을 결국 못 받는 거죠. 근데 낙찰까지 가시는 분은 미네님처럼 많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이 진짜 내가 이 물건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될 것들을 물어보지, 질문이 예를 들면 이거 진짜 되는 거냐, 이거 진짜 수익 될까요? 뭐 약간 이런 확신에 안 찬 질문,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네님 같은 질문은 약간 공부를 스스로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요? 랑 그냥 막연하게 이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미네님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결과를 만들고, 계속 확신을 못 갖는 분들은 그냥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확신이 없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들려줘도 자기가 공부가 안 돼 있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못합니다. 그냥 물건 보고 어떤가요? 그냥 저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가격을 쓰는 거를 남들한테 맡기는, 그런 대로 잘못 빠지는 거죠. 아니면 분양하시는 분들의 그런 재치 있는 말놀림에 그냥 넘어가서 그런 걸 계약해온다던가,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죠, 인생이. 지금 뭐 하락기다, 뭐 부동산 떨어진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매일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하락기도 계속 하고 돈을 계속 버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은 떨어지니까 못하고, 오르면은 또 대출 규제 있으니까 못하고, 그냥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도 있지만 그 생각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